까첼입니다. 저번에 트노 모드의 배경 설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었죠. 이번엔 암울한 분위기와 전쟁, 권위주의, 인종주의 등에 대한 비판이 가득한 트노의 게임 내 요소들을 알아봅시다. 우선 UI를 좀 볼까요? 삐까뻔쩍한 게 사이버펑크 느낌이 나는군요. 그리 가시성이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긴장도와 함께 데프콘 단계가 생겼습니다. 신경 안 쓰고 멍하니 진행하다 보면 바로 소롱 엔딩이죠. 경제 부분도 추가된 게 많은데요. 민간과 군사 지출의 조절도, 화폐를 졸라 많이 찍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지만요. 내러티브 관련 텍스트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큰 특징입니다. 도대체 어느 쪽에 신경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띵 하면서 내러티브나 신문 기사가 뜨는데 하나하나가 거의 단편소설급입니다. 다 읽고 곱씹으면서 하기엔 피곤하고, 그렇다고 무시하기엔 내용이 엄청 재밌어요. 온갖 역사적 사건이나 대중문화에 대한 레퍼런스, 게임 속 정치 상황과 관련된 일화들이 나오는데요. 계속 읽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국가 중점 관련 텍스트들도 재밌는 게 많습니다. 과격한 선택일수록 글 내용도 엄청 과격해지죠. 한편 플레이어의 행동은 크게 제약됩니다. 바닐라에서 가능했던 외교 활동은 거의 못하고, 사회 정책 등도 국가 중점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죠. 대부분의 행동이 내러티브와 국가 중점으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트노 모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죠. 방대한 텍스트의 양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모드는 스토리와 이벤트가 구할인 수준입니다. 플레이어는 여기서 몇몇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게임 속 세계를 완전히 플레이어의 의도대로 이끌 수는 없죠. 일종의 RPG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 국가는 모두 다른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에 인터페이스도 각자 다릅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의 선거지도, 일본은 제국의회, 브루근트 기사당국은 힘러에 대한 충성도를 나타내는 지도가 나오는 식이죠. 독일처럼 혼란스러운 국가는 정치 상황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바뀌기도 합니다. 강대국 간의 전면전은 하는 순간 핵전쟁이기에 제3세계에서 대리전을 치르거나 뒷공작을 하는 식으로 냉전을 벌이게 되는데, 실제 역사 속 소련의 포지션을 독일이 서게 된 모양새입니다. 메카시와 닉스는 빨갱이가 아니라 낙지들을 때려잡죠. 스탠리 큐브릭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도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스트레인지 러브 박사는 소련 과학자가 되고, 소련 서기장은 독일 총통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실제 냉전 역사를 비틀어 놓은 내러티브가 많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문제라면 낙지들은 실제 역사 속 소련보다 훨씬 불안정하고 제정신이 아니란 것이죠. 얘네보다 훨씬 또라이인 힘러의 브루근트 기사당국도 문제고요. 미국의 상황도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도 악명이 높았던 존 에드거 후보의 FBI와 CIA를 부려 본토를 포함한 전 세계에 뒷공작을 벌여야 하죠. 현실 속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게릴라나 독재자들을 지원한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슈퍼 이벤트가 등장합니다. 경제 위기, 전쟁 등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에 맞는 음악이 재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전쟁 이벤트에서는 롤링 스톤즈의 페인트 잇 블랙이 재생되죠. 현실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상징하던 노래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모로 현실 역사에서 모티브를 많이 따온 게 느껴지죠. 일반적인 대체 역사 매체들과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트노는 대체 역사라는 형식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소위 뽕이 찬다거나 하는 식의 느낌은 별로 안 듭니다. 우울하고 불쾌하고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죠. 이런 것들이 현실을 비판하는 대체 역사의 특징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재미로 쓴 대체 역사나 빠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대체 역사와는 꽤 다른 느낌이죠. 그렇게 성향이 꽤나 뚜렷한 편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더욱 돋보이는데요. 트노 모드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전쟁, 폭력, 구구 사상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속 극단주의자들의 최종 해결책은 말 그대로 종말론적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을 파괴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들만 남겨놓으려 하죠. 그리고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확고한 성향 때문에 이 모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 듯합니다. 게임 진행이 너무 경직돼 있어서 싫다는 사람도 있고, 성향이 자신이랑 안 맞아서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드의 바들이 너무 많아서 싫다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다른 모드들과 색다른 맛이 있는 모드입니다. 전 대체로 좋아하는 편이지만 자유도가 부족하다는 게 마음에 안 드네요. 그리고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느긋하게 즐길 게임은 아니죠. 여기까지 게임 요소들에 대해 대충 이야기해봤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마지막 편에서 하죠.